안녕하세요. 결혼하고 시어머님 모시며 사는 지 1년째 돼가는 사람이에요. 시부모 어느 누구든 하나 모시고 사는 것도 벅차단 소리를 많이 들으며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샀었는데 이 정도로 피말리게 지치고 힘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똥오줌 못 가리는 애도 아니고 말 안 듣는 사춘기 청소년도 분명 아닌데 문제덩어리인 우리 시어머니 얘기 좀 들어봐 주세요. 저희 남편하고는 30 초반에 만나서 1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각자의 일은 결혼하고 나서도 꾸준히 하고 있는 중이고 남편은 세후 400 중간 정도 벌어오고 저는 세후 300 후반 정도 벌어오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눈에 띄게 잘 벌어오고 있지도 않고 한쪽이 그만두고 나면 수입이 확 줄어드는지라 여러 번 퇴사를 하고 싶었던 걸 참아가면서 열심히 돈 벌어오며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중간에 임신과 출산을 2번 했었고 다행히도 성격이 참 온순한 딸들만 낳아서는 제 몸에 크게 무리할 일이 없었으나 육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아들이고 딸이고 내 손 안 미치는 구석이 없는 건 마찬가지라는 걸요. 남편도 저를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은 했지만 아무래도 이 사람도 일이 힘든데 집에서 육아 살림까지 다 하려다 보니 지쳤는지 골아 떨어지거나 아침에 출근해야 하는데 일어나지도 못하는 일이 다반사였고요. 저도 혼자서는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첫째 때는 멀리 사시는 친정엄마께 부탁을 드렸다가 둘째 때는 도저히 노모선에 아이를 맡기자니 죄송스러워서 육아휴직을 내다 신청하고 제가 완전히 육아에 뛰어들었어요. 힘들었지만 일과 병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제 몸과 마음이 너무 편했고 휴직이 끝날 때쯤에는 저를 대신해 아이를 돌봐줄 육아 도우미분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한두 번 드는 금액이 아니었으나 돈을 기꺼이 그만큼 지불을 할 의향도 있었고요.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자기 밥을 알아서 먹을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도우미분의 도움을 받고 지내다가 저희 부부 출근하는 길에 어린이집도 보내고 할 생각이었죠. 그즈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랑 짜증나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가출을 하셨다기보다는 아주버님네, 저희 형님네 집으로 짐을 싸서 들어가 버리신 건데요. 당연히 형님은 노벌대발 아주 난리가 나셨고요. 다 늙어서 부부싸움도 모자라 짐을 싸서 집을 나와버리면 어쩌냐고, 무턱대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어쩌냐며 아주버님과 내내 싸우기만 하시고 저희 부부한테까지 연락이 오셔서는 대신 욕을 하시고 흉보시고 그러다 우시기도 하시고 정말 난리 중에 상 난리였었죠. 하지만 시아버지 성격이 워낙 독하기도 하신지라 마음을 쉽사리 바꾸지 않으셨고 그 와중에 아주버님은 결단이라도 내리신 건지 그냥은 집에 이렇게 들어오게 하실 수 없다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돈이라도 들고 오시라며 말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혼자 그 집에 남아 계신 시어머니가 문제였는데 여기서 글쎄 저희 집으로 시어머니를 모셔가는 소리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들들이 한 명씩 부모를 모시고 비어있는 부모님 집을 팔아버려서 돈을 나눠 가지면 되는 거였죠. 이건 뭐 한순간에 남의 집 사람들만 구경하고 앉아있다가 졸지에 날벼락은 맞은 꼴이었죠. 돈 안 줘도 되니까 애 둘의 시엄마까지 모시게 하지 말라면서 남편한테는 발악을 하고 그 돈 줄 테니까 시엄마까지 모시라며 형님께 애원도 하고 하지만 결국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오시게 되었답니다. 이게 불과 1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천만 다행이게도 시부모님이 아직 서로 화해를 하지 않으신 덕분에 양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명절을 보낸다든지 제사를 지낸다든지 피곤하고 짜증날 만한 시댁일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집안에 시어머니를 매일같이 두고 봐야 하는 건 정말이지 너무나도 고역이었습니다. 시아버지까지 집 나가게 만든 우리 시어머니의 실체를 저는 함께 살아가면서 뒤늦게야 하나 둘 가까이서 알아채며 피부로 느꼈거든요. 일단 저희 시어머니는 굉장히 말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것도 사람이 들어서 기분 좋을 말이 아니라 꼭 자기 불만에 아닌 것 같은 소리만 잔소리처럼 뱉어내시며 왜 그러냐? 혹은 등신이냐? 하는 극적인 대화까지 치닫게 만드시는 분이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들어오신 후로 아이를 돌봐주시길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없이 딸랑 돈 몇 푼 들고서 학교를 하러 들어오신다고 했으면 저는 정말 남편이랑 이혼 도장 찍고 차라리 애를 친정엄마한테 맡기고서 혼자 본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저한테는 생판 남이신 분이시고 평소 살갑거나 친하게 지낸 적 한 번 없이 명절이면 제사 지낸다고 시집살이를 하고 그냥 집에 가서도 매번 부엌대기에서 시간을 보낸 기억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이랑 한 집에서 살라고 하면 어느 며느리가 당연하죠 하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겠냐고요. 아무튼 시어머니도 눈치가 보이셨는지 애들을 돌봐주시겠다고 하셔서 저희는 저희대로 도우미 비용 굳었고 저도 나름 애들 할머니니까 아이들을 더 잘 케어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꼭 기분 좋게 나가도 모자랄 출근길 아침에 제가 기껏 전날 퇴근하고 차려놓은 반찬 투정을 하시면서 돈 좀 더 써서 반찬을 만들어라. 그럴 거면 회사 관두고 집에서 밥이나 차리고 살아라. 라는 등의 굉장히 빈정상하는 말들을 해대셨고 느끼야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엄마 말을 왜 그렇게 해? 이 사람 회사 가잖아. 라고 하면 남편보다 벌이도 시원찮은데 생색내게 내버려둘 거냐며 오히려 남편한테 정신 차리고 살라며 훈계를 하셨어요. 처음에 저희 집에 들어온다고 눈치 보시던 시어머니는 어디로 가시고 고작 몇 주도 안 된 때부터 이런 말들을 꺼내시기 시작한 시어머니. 자, 그렇다면 1년이 된 지금 어떨까요? 네,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으신답니다. 그간 꾸준히 제가 남편과 함께 돈을 벌어오고 있음에도 시어머니는 제가 집안에서 귤이라도 까먹고 있으면 돈 아까워 어쩌니 하면서 제 앞에 나타나셨어요. 집에 목구멍이 5이나 되는데 너 혼자 그걸 다 먹을 기세냐면서 먹고 있는 과일을 치워가기도 하셨고요. 똑같이 출퇴근하는지라 남편과 저는 번갈아가며 요리를 하거나 살림을 도우며 딱 공평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편이었는데 또 옆에서 시어머니가 남편이 청소기라도 밀고 있는 꼴을 보면 그걸 뺏어들어선 제 앞에 가져다 주시면서 내가 너 이러는 꼴 보려고 이 집 구석이 들어온 줄 알아? 하면서 꽤 신경질을 부리셨습니다. 밥하다 말고 제 앞에 청소기를 던져대며 하시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목구멍이 턱 막히곤 했고 남편은 또 남편대로 자기 엄마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옆에서 발 동동 굴리며 시어머니를 말려대고 있고 아휴 그렇게 남자한테 반듯하게 도리대로 잘 사신 분께서 도대체 왜 평생을 살아온 지아비가 집을 나가게 만드셨는지 우리 집에 들어온 게 아니라 살던 집을 팔아야 하니까 쫓겨나다시피 오셔놓고는 이제 와서 창피한 것도 없으신지 정말 어머니의 머릿속을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출근할 때 거의 교복처럼 입던 흰 와이셔츠가 있었는데요. 처녀짝에는 옷에 관심도 많았지만 애를 낳고 집에 시어머니까지 들어와 있는 마당에 마음이 여유가 없어서인지 통 옷을 살 기회도 없었고 정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구장창 입던 그 셔츠를 그날도 평소처럼 입고서 퇴근을 하자마자 손을 씻고 아이들을 안아보려 하는데 저희 딸이 차력을 가지고 놀았는지 손이 샛노랬는데 그게 제 셔츠에 완전히 묻어서는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속도 상했지만 그냥 이참에 쇼핑이나 오랜만에 해보자면서 정말 반년도 훌쩍 지나서 처음으로 지마켓에 들어갔어요. 비싼 것도 아니고 2, 3만원 하던 셔츠를 구경이나면서 저렴한 것들부터 먼저 장바구니에 담았고요. 남편은 그런 제가 귀여운지 푹 쇼핑해 오늘은 내가 애들 재울게 하면서 방문을 닫고 나갔어요. 그런데 정말 침대에 노트북을 들고서 쇼핑을 한 지 30분도 안 돼요.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방 안에 들어오시더군요. 너는 부부가 같이 모을 생각이나 해야지 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쩌니 하면서 다짜고짜 제 무릎 위에 있던 노트북을 막 들고 가려 하시는데 밖에서 남편이 후딱 들어와서는 엄마 내가 하라고 했어 하면서 시어머니를 붙잡고 말리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졸지에 이 나이에 얘까지 낳은 애엄마가 시어머니한테 노트북 좀 했다고 뺏길 뻔했어서 잠깐 멘붕이 왔고요. 시어머니 끝까지 씩씩대며 돈 10,000원도 쓰지 마. 내 허락 없이 쓰지 말라고 하며 저희 부부 재량의 경제권마저도 쓰지 말라며 명령을 하셨어요. 어머니 저 그냥 옷 몇 벌 좀 사려는 거예요 라고 얼토당토 없다는 듯 입 딱 벌리고 말대꾸를 하니 시어머니는 그러니까 네가 왜 옷 몇 벌이 필요하냐고
그 돈이면 고기 한 덩이를 더 사서 네 새끼들 네 남편 먹일 생각을 해야지 하면서 또 말대꾸를 했다고 소리를 꽥 지르시더라고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집 기우는 거 한순간이겠다며 늘 조심하고 지갑 관리 잘하라며 제 앞에서 제 남편한테 저 조심하라는 소리까지 해대시던 시어머니. 혼내는 것에 줏대도 없고 기준도 없는 우리 시어머니와 애까지 낳고 평생 한 집안에 사셨던 저희 시아버지가 오히려 더 대단하고 남자답게 느껴지기까지 했네요. 지금껏 진작에 집 안 나가고 버티고 계셨던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셨던 것이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로는 시어머니는 건강을 유난히 유별나게 챙기는 분이신데요. 어디서 애들 분유가 몸에 좋다는 소리를 듣고 와서는 저희 둘째 먹인다고 사놓은 분유들을 드시더라고요. 눈에 띄게 분유가 줄어들어서 애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애먼 남편한테 한 소리를 했는데 남편은 첫째 때 줬던 양만큼만 주고 있다며 이해가 안 간다는 듯 갸우뚱거리고 너무 이상하고 찝찝한데 모르겠어서 하루는 작정하고 아이 분유통만 들여다보며 집에 있었는데 범인은 바로 시어머니셨죠. 아무렇지 않게 분유통을 털어다가 주위에 말아드시던 시어머니. 아들 며느리가 집에 있는 주말에도 이렇게 당당하신데 그간 평일에는 얼마나 더 자연스럽게 분유통을 털어드셨을까 싶어서 정말 기가 차더군요. 그냥 기가 차면 몇 마디 하나 정도는 나오긴 하는데 완전히 답도 없게 기가 차버린 바람에 정말 숨도 안 쉬어지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대화를 할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라서 남편의 도움을 받아 시어머니께 분유를 드시지 말라고 주의를 주라 말을 했고 남편도 자기 엄마가 사무치게 쪽이 팔렸는지 미안해 하면서 시어머니 방으로 갔는데요. 그 방 안에서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우리 시어머니셨어요. 분유가 몸에 얼마나 좋은 건 줄 아냐면서 네 엄마가 분유 좀 먹고 좀 더 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믿고 보기 싫었냐면서 너 이러는 거 다 며느리가 시킨 짓인 줄 알고 있다면서 한마디도 안 지고 건강 타령을 하면서 분유를 먹겠다고 하시는데 남편도 거기에 당연해지간이 없었는지 몇 번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하며 고집 좀 그만 피우라고 하소연하다가 완전 KO를 당해서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방에서 나오더군요. 그 뒤에 어머님은 며느라 집안에서 정치질 하지 마라 하면서 저를 향해 또 큰 소리로 혼을 내셨고요. 내 자식 분유 먹이는 시어머니를 뜯어말리라고 남편을 보내놨더니 오히려 정리가 되기는커녕 집안에서 정치질이나 하려고 한 몰상식한 며느리가 되어버리고야 말았네요. 남편도 그쯤 되니 자신의 노모가 불쌍해 보였는지 저한테 좀만 더 참아달라고만 하고 아주 속 뒤집어질 일들만 천지였죠. 그리고 저도 그때부터는 남편을 통해 거쳐 시어머니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제가 할 말을 하고 살면서 더 이상 시어머니가 저희 집안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제 기분을 상하게만 하지 않으시도록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를 꽉 깨물었죠. 그리고 곧이어 정말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시어머니는 또 지랄을 떠셨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제가 붕어빵을 사 먹었던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퇴근하는 길에 집 앞에 붕어빵 파시는 아주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애들과 남편 생각도 나고 어머님도 붕어빵을 좋아라 하실 것 같아서 마침 현금도 있고 하니 붕어빵을 인당 2개 정도씩 해서 10개를 사갔습니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하나는 입에 물면서 붕어빵 오랜만이라며 애들이 좋아하겠다며 신나게 들어왔는데 제가 입에 붕어빵 하나 물고 들어오니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등짝을 후려치시대요. 제가 순간 들고 있던 붕어빵을 손에서 놓을 뻔했어요. 현관부터 또 시모랑 며느리가 싸우고 있으니 애들도 놀래서 가까이 와 쳐다보고 일찍 들어온 남편도 소파에 TV를 보고 있다가 놀래서 쳐다보고 어머니! 하고 아프다는 듯 등짝을 겨우 펴며 불러대자 시어머니는 이게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자꾸 돈지랄이야 하면서 급기야 제 붕어빵을 막 뺏어들려고 하는데 저는 저대로 제 새끼들 주려고 사온 붕어빵으로 시어머니한테 맞기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 울컥하더라고요. 내가 번 돈 내가 맘대로 쓰겠다는데 왜 자꾸 지랄이야 하면서 시어머니랑 실랑이를 하고 있던 붕어빵을 그냥 손에서 놓아버리자 시어머니는 당기기만 하고 있다가 졸지에 자기 힘을 주체 못하고 뒤로 자빠지려고 하셨어요.
다행히도 금방 중심을 잡으셨지만 제가 지랄이냐고 소리를 치니 흠칫 놀랐는지 곧장도 잔소리를 못하고 절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내 정신줄이 돌아오셨는지 그게 왜 네 돈이야? 내 새끼 돈이 왜 네 돈이야? 하면서 급기야 집안에서 돈 벌어오는 남편 힘든 생각은 못하고 일 좀 한다고 생색내며 모으는 돈만 축내는 년이라며 너 같은 게 얘를 두씩이나 달고 살면 집 망하는 건 한순간이라면서 내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절 나무라고 등짝을 치다 못해 급기야 집 망한다는 망언에 저주까지 퍼붓는 할머니라니.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한판 뜨고서 결단을 내리는 게 낫겠더라고요. 바닥에 떨어진 붕어빵 봉투 2개를 발로 밟았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파 터지고 슈크림 터지고 난리가 난 그 붕어빵을 무슨 모래알을 손에 모아 담는 것 마냥 두 손으로 퍼서는 시어머니께 드시라고 삐쭉 튀어나와 있는 그 주둥이로 차를 쳐바르는 마냥 밀어붙였습니다. 사온 지 얼마 안 된 거라 아직 뜨끈뜨끈한 그 붕어빵 속 양념을 질색팔색하며 닦아내기 바쁘던 시어머니 뒤에 애들이 충격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남편한테 애들 데리고 방 안으로 안 가? 내 손에 네 엄마 정신줄 빠져나가는 거 네 새끼들한테 보여줄 참이야? 하고서 한 손으로 시엄마 턱을 꽉 붙들고 번갈아 쳐다보니 남편은 여보 진정하자 라고 하면서 급하게 애들부터 피신시킨다고 방 안으로 데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내 밖으로 혼자 나와서 저를 어떻게든 말리려고 하는데 그런 남편의 종아리를 한 대 발로 까주며 너는 네 엄마 이 지랄 떠는 걸 다 보면서도 네 와이프한테 무조건 참으란 말을 하고 싶냐? 라고 말을 하고는 이내 시어머니를 향해 다시 한번 남은 봉투에 있던 찌그러진 붕어빵들을 다 쳐드시라고 꾸역꾸역 주둥이 안으로 넣었답니다. 어디 어머님 말씀대로 당신 아들이 뼈 빠져본 돈을 낭비한 붕어빵인데 혼자 다 쳐드시고 그 죄책감 좀 느끼시라며 돈 아까운 줄 알면 내 새끼 분유나 그만 쳐드시라고 손바닥으로 몇 번 주둥이를 쳐가면서 붕어빵을 그 안에 쑥쑥 집어 넣었습니다. 이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말을 버벅거리시던 시어머니를 제 손에서 놓아드리자 시어머니는 혼이 나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지 아들이 괜찮은지 그 와중에 확인을 하시는데 차마 자기 때문에 며느리한테 처맞은 걸 부정을 못하시겠는지 아무런 말을 못하고 쳐다만 보다가 내가 죽일 년이다 하는 말과 함께 화장실로 직행하시던 어머님. 한참을 그 안에서 씻는 건지 생각을 하는 건지 뭘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나오질 않다가 제가 화장실 문을 발로 까며 얼른 기어나와서 잠이나 자요 하고 소리를 치니 그제서야 우물쭈물 나오셔서는 방 안으로 들어가시대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귀신이 곡한 노릇 마냥 다시는 입 밖으로 돈 타령을 하거나 제 아이 분유를 드시는 행동을 제가 보는 앞에서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밥 먹는 시간에도 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 자기 밥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곤 하셨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저는 시아버지가 왜 시어머니랑 짜증나서 못 살겠다고 집을 나가셨는지 그리고 별거 기간이 1년이 되었는데도 왜 다시 화해할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지를 너무나도 잘 이해를 하게 되었고요. 그 정도로 시어머니한테 진절머리가 나신 시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터라 전에 없던 형님네를 방문하면서 집에 있는 시어머니 대신에 시아버지부터 더 챙기게 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제 고생을 훤히 아시겠던지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네가 죽고 싶을겨 하면서 위로를 하신다고 말을 꺼내셨는데 그 말씀이 어찌나 웃기면서도 울고 싶던지요. 뭐 천만다행이게도 저는 시아버지와는 달라서 제 이 두 손으로 시어머니 턱까지 쥐어잡으며 꽤나 강력히 폭력과 폭언을 겸한 경고를 날리며 시어머니 버릇을 단단히 고쳐놨고요. 제가 시어머니 앞에서 몇 번 더 지랄을 떨면서 이 집안에 절대로 다신 살기 싫어할 정도로 질색팔색하게 만들어놨더니 그 사이 시아버지를 찾아가 무릎 꿇고 다시 같이 살자고 참여를 하셨다더군요. 그 바람에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시엄마 버릇 잘 들여놨다며 전화가 와서는 수고했다고 칭찬을 해주시고 형님은 형님대로 전화가 와서는 시부모님 다시 합쳐서 지방으로 내려가실 것 같다고 좋아 죽겠다며 저 이쁘다고 칭찬을 또 해주시고 저는 저대로 드디어 다시 시어머니 없는 자유 며느리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하며 그 행복과 칭찬을 마음껏 만끽했습니다. 요즘은 저희 시부모님 집 알아본다고 저와 형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말마다 KTX 타고 자유부인 행사하며 지방 가서 집을 보고 다니는 중이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